그래 이거 숙제 어디서부터 해야 돼? 채점? 119 자, 119 5번에 119 페이지 자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9번은 같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화가는 3번만 했었지 4번 했나? 3번만 했어요. 이거 4번 지배 그 다음에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넘어와서 이거는 129부터 가야 돼. 오늘 몇 개 나와요? 어? 오늘 몇 개 나와? 오늘 시 하나 써서라 139? 130부터? 네. 5번 문제부터 하면 돼. 5번 문제 됐죠? 5번에 1번 넘어가서 또 5번이다 31페이지 자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그렇지.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3번 연필 한 번만 봐. 연필? 지금 연필이 그 정대 빌려줄 수 있어? 남는 거 있어? 없대요. 없어? 볼펜 쓸래? 야, 질문 숙제에서 질문 131페이지에 조변 섞기 131페이지에 7번 131페이지에 7번 이거 조변 섞기는 그러니까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다시 고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일관성 없이 자주 바꾸는 거를 조변 섞기라고 한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계속 바꾼다는 거야. 다음 질문. 오늘 숙제 언제 했니? 오기 전에 했어? 아니면은 저 당일에 다시 대부분 다 당일 했어? 안 했어? 그저께. 저 숙제 안 한 줄 알고 뭐냐 자이스토리 거 이번에 나갈 숙제 미리 해버렸어요. 그거 봤어. 봤어요? 13, 14 했던 거. 최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외워봐. 단어 같이 외우고. 야 질문 더 없어? 숙제? 없으면은 자 오늘 문법 먼저 하자. 문법 오늘 문법 빨리 하고 쉬고 문학하기. 쉬고 뭐 어려워 외웠나요? 오늘 문법 잠깐만. 오늘 그래도 없진 않은데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 말이 좀 많아. 너 6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먹어. 이렇게도 먹는 거야. 먹은 거야. 이제 5분 남았다. 6시 다 먹을게요. 야 문법 해 얘들아 닫아. 쌤, 저 6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을게요. 갑자기 왜 나한테 선언하는데? 너 제도 마시면 안 돼. 잃어보려고 했던 시간 금방 돼서. 야, 다이어트는 한데 다이어트는 그냥 해보시지. 야, 너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해? 아까 너쌤 필승이 아니라 칼로리 아웃이라고. 아니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해?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아야 돼. 제가 근데 혹시 예측 복권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지. 야, 물도 어쨌든 먹는 거잖아. 먹을게요. 제 일반인은 뭐냐 하루에 몸무게씩 100개씩 일주일만 하면 생긴대요. 먹는데. 아니 복근은 체지방이 낮으면 생기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체지방 낮으면 그냥 생겨. 돼지가 체지방이 저보다 낮대요. 그렇긴 해. 걔 16% 돼지왕국. 그럴 거야. 13%인가? 왜?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앵간한 복근은 보인다. 사람은. 돼지도 복근 있어요. 돼지는 없지. 아, 걔네는 배에 운동을 하지 않잖아. 와. 그럼 돼지가 누르면 되나요? 한번 시켜봐. 너 키워가지고. 야, 아무튼 83페이지 다당 83페이지. 그 정도 살이 있었는데, 진도 페이지. 84 금방이야 금방. 근데 84도 중간까지밖에 안 나갈 거야. 야. 야, 자꾸 그러면은 너네 이게 뭐
다이어트 시켜줘? 운동 시켜줘? 아니다. 아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지? 눈빛이 좀 굉장히 불손했는데 지금? 불손한 좀 오시구나. 아무튼간 얘들아 83페이지 문법 보면은 오늘 한글 맞춤법 오늘도 보는데 저번이랑 다르게 오늘은 형태에 관한 거지.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개념 49부터 보면은 자, 체험과 조사 나와 있지. 자, 제14항 체험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손이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나? 발음 소이라고 나잖아. 발음은 손이 이렇게 나는데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손이 이렇게 쓴다 이 얘기야. 체언이랑 조사랑 발표해서 적는다. 끝. 자 어간과 어미 밑에 넘어와서 자,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겠지. 먹다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해? 먹다가 되겠지. 따. 근데 쓸 때 어떻게 써? 먹다로 쓴다. 이 얘기. 오케이? 그래서 밑에 부침 1 보면은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앞말의 본뜻, 그러니까 용언 두 개가 합쳐졌어. 용언 두 개가 합쳐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지. 기억나요 혹시? 오케이 여기 이 개념 빼고 하자. 이 개념 빼고 근데 그냥 이거 뭐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된다. 자, 그러면은 쉽게 설명하면 자, A가 있고 A라는 용언이 있고 B라는 용언이 있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어떻게 됐네?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A의 뜻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 기억. 뭐 넘어지다, 늘어나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지다, 뭐 언하다 이런 거에다가 그러니까 늘다, 넘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야. 얘가 본뜻이. 그 다음에 그 니은 이런 거 있지. 본뜻에서 멀어진 것. 이게 보통 시험에서 나오면 잘 나오는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뭐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런 것보다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무덤 이런 거. 무덤. 이게 뭐냐? 무덤. 이런 거는 원래 묻다야 묻다. 묻다에다가 이 엄이 붙은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이 무덤이 묻다라는 뜻이 지금 좀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무덤 이런 것들은 밝혀졌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묻이니까 묻엄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고 이렇게 무덤으로 적는다 이 얘기야. 어은 뭐 뜻이에요? 진짜 엄이다 엄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뭐라 그러니 동상 같은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엄이라고 할 거야. 폴로 나와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밑에 이제 부침 2번 보면은 자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사는 산 이오 이런 식으로 원래 발음은 어떻게 돼? 사는 산 이오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것은 무엇이요라고 이야기하지나 근데 얘는 원래 오라는 거야. 오. 자 이것은 책이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로 밝혀 적는다 라는 이야기고 그 밑에 부침 3번 보면은 자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오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 오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사는 산이오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 요 그대로 쓴다라는 내용이야. 이거는 사실 그냥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보통 우리 복습 테스트처럼 아마 보기를 줄 거야.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 보통 보기를 주거든. 그냥 읽고 풀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아까 그 문제도 열, 율 이런 문제도 사실 읽으면 풀 수 있잖아. 그냥 뭔가 니은 뒤는 아 열과 율로 적는구나만 알면 되잖아. 읽어서 너네가 그냥 그 내용만 확인을 하고 문제 적용을 하면 돼. 자, 넘어와서 50 개념 50 보면은 자, 형태에 관한 것.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인데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자 19항이야 19항. 19항 같은 경우에 어간에 붙는데 어간 야 어간에 붙는 게 뭐야 얘들아 어간. 어간이라는 건 어떤 개념에서 품사 뭐에다 써 우리가 어미.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어간 어미가 합쳐서 뭘 만들어? 단어 어미사. 그런 것도 용언이라고 해서 용언. 그러니까 얘는 용언의 어간에 관련된 거야. 지금 19항 보면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얘네들이 명사 파생 전미사라 그래. 명사 파생 전미사.
저기 이두사강을 받고. 자, 아무튼간에 이나 음은 명사 파생 정비사야.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면은 명사를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명사 파생 정비사가 되는 거고. 이나 희로 붙어서 부사가 되는 거. 부사를 만드는 애니까 부사 파생 정비사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그래서 길이, 높이, 걸음, 뭐 믿음 이런 애들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은 애들이야. 원래 이거 뭔데? 높다잖아, 그지? 길다, 높다야. 걷다, 믿다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에다가 이나 음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부사는 또 어때? 원래 같다, 많다 이런 건데 이것도 이나 희가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간의 원형을 밝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음 20항.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자, 20항은 이제 명사에 관련된 거야. 19항은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제 20항은 다시 명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건데,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이가 붙는 거. 그러니까 뭐 곳곳 이런 거, 낱낱, 삿삿 여기다가 이가 붙은 거. 그다음에 뭐 바둑이, 뭐 산발이, 절름발이 이런 것들이 있다. 산발이 지금도 쓰나? 과학 시간에? 네, 쓰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다음에 23항 얘도 똑같이 명사랑 관련된 건데, 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야. 뭐 꿀꿀이, 뭐 배불뚝이 이런 것들 있지. 원래 뭐 꿀꿀거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가 붙었을 때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데, 자, 야 이거에 대한 발레가 있어, 발레.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이해할 거면은 얘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인데 이거 개불 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거든. 개불 거리다 우리가 그냥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개불에다가 이가 붙어서 개구리가 되는 거야. 신기한 건 귀뚜라미도 그래. 귀뚜람에다가 이가 붙는 거야. 귀뚜라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귀뚜람이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 이렇게 안 쓰잖아. 귀뚜라미로 쓴다고. 오케이? 이런 내용이야. 그냥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문법적으로 표현해서 좀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겠지만 그냥 읽어보면은 아 맞네 하는 거야 대부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넘어와서 84페이지. 자, 개념 51. 자, 이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인데, 자 이거 28항 보면은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이거 자, 뭐 따님 이런 거 있잖아. 딸님 원래 딸이잖아. 딸에다가 님이 붙은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우리가 따님 이런 식으로 적는다. 그다음에 29항 같은 거 보면은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을 디귿으로 적는다. 반질꼬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느질이고, 섣달 같은 경우는 설이랑 달이야. 동지 섣달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설이랑 달이 붙은 거고. 원래 숟가락도 우리 그 이야기를 할 때 한술 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 술이야, 그 술. 근데 리을이 아니라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 이렇게 디귿으로 되는 거고. 네, 30항 이게 사이시옷은 좀 어렵긴 한데, 어렵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쉽게 나오면 쉽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받쳐 적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순 우리말 아니면 순 우리말과 한자, 그러니까 우리말 더하거나 또는 우리말 한자어로 더하면은 얘네는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자 더하기 한자어는 적어 안 적어? 한자 더하기 한자는 사이시옷 적어 안 적어? 안 적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나룻배, 맷돌, 햇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나는 거, 아랫니, 뒷머리, 냇물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집중해서 원래 사이시옷은 한자어랑 한자어 사이에 안 된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 그지? 근데 지금 이 밑에 예시 그 밑에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거, 이 6개의 한자어는 예외야, 예외. 얘네들은 예외로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받아 적는다. 그래서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팻간, 횟수 이런 애들은 알아두면 좋다. 얘네는 외우면 돼. 사이시옷의 어떤 예외 정도로 알아두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거.
숙제. 오늘 볼 거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인데 시인은 한용운이라는 시인이야. 이 사람은 좀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시인이면서 시를 썼으니까 시인이겠지. 그 다음에 스님이야 스님. 예? 빡빡이에요. 스님이면서 또 어떻게 되냐? 독립운동가야. 뭘 많이 하셨어. 직업 3개. 쓰리자. 이런 사람이고,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의 호가 뭐냐? 우리가 호가 뭐예요? 혹시 좋았다. 백범. 그러니까 김구의 호는 백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백범 김구 이 사람의 호는 만해야 만해. 많아요. 좀 멋있지. 그거 그지죠? 반카이야 반카이. 아시네요. 원나블이었어. 원나블 4세대야 4세대. 이게 누구야? 아니야. 맞아 이치고 맞아 블리치. 근데 그 빡빡이 쓰는 만에 쓰는 빡빡이 있잖아. 걔도 있어. 아무튼간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일단은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역설적 표현이 있고.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또 이게 이 사람의 직업이 그러니까 시인이면서 동시에 승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님 어떤 불교적인 사상이 나타난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나타난다. 윤회가 뭔지 알아? 윤회? 윤혜야. 윤회가 뭐야? 윤회. 한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가 좋은 게 아니야.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극락왕생이란 말이 있잖아. 극락이라는 곳, 거기서는 이제 생이 반복되지 않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은 어쨌든 간에 이 번뇌, 그러니까 이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삶이라는 걸. 그래서 이 번뇌를 좀 내려놓고 해탈,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거, 해탈의 경지에 들어서서 극락왕생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불교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을 가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극락, 천당을 가는 게 목표인 거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어쨌든간에 삶이 반복된다라는 윤회 사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이 되어서 이제 패자 정리라는 게 있어. 패자 정리.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 패자 정리라는 거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는 말은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인 용어야.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이런 이야기.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러니까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남자야. 근데 시인이 남자건 여자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조라는 거는 남자여도 여성적 어조를 쓸 수 있고 여자 화자여도 남성적 어조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남성적 어조는 좀 의지적이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좀 그런 단호한 그런 어조를 남성적 어조라고 그랬고, 이 여성적 어조는 그럼 뭐냐? 얘는 좀 부드럽고 섬세한 좀 애절한 감정이 나타나는 이 나타나는 어조를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해. 애절한 정서를 나타내는 말투를 여성적 어조라고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경어체를 사용을 하던가. 경어체가 뭐야? 경어체가 평어체라고 하잖아. 경어체 뭐일 것 같아? 경어체와 평어체 중에 평어체가 뭔데? 경화체. 경어체가 뭐냐고? 모르는. 경어체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존댓말이야. 존댓말. 정의가 하는 말. 평어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평어체가 되는 거고, 내가 경어체를 쓰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어체. 그러니까 존댓말 쓰면 경어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다음에 영탄적 표현. 영탄. 기억나니 영탄?
후회하는 거 아니야? 영타는 감탄사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감정을 좀 깊게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걸 영탄적 표현이라 그래. 감탄사 같은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뭐 세월이여 이런 거 있잖아. 세월이여 뒤에 느낌이 붙어 있어 그럼 이게 영탄적 표현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청유형 또는 가정형 어미로 나타낼 수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적어놓을래. 요 정도만 적어놔봐. 야 어제에 관한 거는 계속해서 나올 거야. 너네가 배우지 않은 시에서도 시를 그냥 보기를 줘놓고 나서 여성적 어조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런 거 물어볼 거 많거든. 남성적 어조가 나타나는지 여성적 어조가 나타날 건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많으니까 여성적 어조에 대한 설명만 좀 써놓고 그러니까 윤재가 참 착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얘가 먼저 지금 하겠어. 세국이 없잖아. 아무튼간에 이제 썼지? 자 136페이지에 C 볼 건데 이제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돼? 네. 자, 시작하자마자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님이라는 애는 결국 얘는 뭐겠어? 뭐 그리움의 대상이지. 님은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뭐야? 여기서 바로 영탄법이 나타난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님은 같습니다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화자는 결국 지금 이별에 대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은 화자의 충격이야. 영탄법을 사용을 해서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물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떨치고 갔다라는 얘기는 이별이 쉬웠어 안 쉬웠어? 안 쉬웠다는 얘기지 이제 차마니까. 그 다음에 푸른 산빛을 깨치고인데 이거 나오는구나.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깨치고라는 거는 깨트린 거야. 깨트리고 푸른 산빛을 깨트린 거야. 그래서 보면은 푸른 산빛을 깨트리고 어디로 간다고? 단풍나무 숲이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푸른 산빛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 푸른 산빛을 깨트리고 향하여 차마 떨치고 갔다. 그러니까 이별이 쉽지 않았다.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별을 했다고 했잖아, 그지? 이별이면은 긍정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상태로 가는 거야, 맞아? 그지? 그래서 이 단풍나무 숲이 이야기하는 거는 절망을 이야기를 한다. 자, 희망과 절망이야. 대비돼 안 돼? 대비 되지, 그지? 희망과 절망이면 대비잖아. 얘네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야.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 서로 대조적인 이미지다 지금. 오케이? 이해돼? 그 다음에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것도 밑줄 치고 이건 지금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야.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뭐 연인끼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뭐 평생 사랑해 뭐 이런 말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자 차례찬 티끌이 되어서 차례찬 티끌은 뭐야? 허무한 거지. 허무한 거 또는 보잘것없는 거. 얘도 지금 똑같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황금의 꽃같이 곱고 빛나던 옛 맹세와 차디찬 티끌, 얘네는 지금 서로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까지. 됐어? 이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나의 운명의 지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침은 어떤 가르치는 방향이거든. 가르치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인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되게 감각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러니까 임과 만난 그 순간의 황홀함 있지. 얘가 상징하는 거. 또는 이 참된 사랑을 깨우친 순간. 그러니까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지금?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형상화를 한 거야 감각적으로.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마음이 뇌리에 어떤 박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감각적으로 형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뒷걸음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졌다. 지금 이게 1, 2, 3, 4 4행인데 4행 1, 2, 3, 4 이제 끝나고 보자. 끝나고 보고.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상해야 돼. 이상한 게 느껴져야 돼.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 뭐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하대? 윤재야 끄덕끄덕 했으니까 뭐가 이상해? 말소리에 아니 뭐가 이상해? 다른 사람 혹시 또 생각해보고. 연재야 야 그만 괴롭혀. 아니 뭐가 이상해? 뭐가요? 뭐가요? 뭐가 이상하냐고. 만날 때마다 일이 변할 걸. 어? 뭐라고? 너 어디 보고 있니? 오행.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이 멀었습니다. 아 이거 단어예요 단어. 아니지 단어가 아니야. 비슷하게 왔는데 역설이잖아 역설. 왜? 야 말소리가 향기로우면 듣기 좋아 안 좋아? 듣기 좋은데 귀가 먹는다. 꽃다운 님의 얼굴이야. 꽃같이 예뻐. 근데 얼굴에 눈이 멀어.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설법이야 역설법.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때? 그리고 나서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 문장 5행에 나는부터 이 눈 멀었습니다에 쓰인 거는 여기가 역설법과 대꾸법이 쓰여 있는데 말소리에 귀가 멀고 얼굴에 눈이 머는 게 쉬운 일이야? 평범한 일이야? 아니지. 그래서 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임의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중에 볼 거지만 이 시에서 님을 총 3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임에 대한 어떤 좀 절대성이 나타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야. 그 평범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 놀란 가슴이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어떤 추상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어. 우리 아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떤 추상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감각적 형상화라고 했잖아. 얘도 지금 똑같이 감각적 형상화가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나 얘가 중요해. 얘 그러나 얘다 밑줄 쳐놓고 여기다가 시상의 전환이라고 적자. 시상의 전환. 그러나야. 그러니까 벗이 나왔어. 벗. 그럼 그 뒤에는 어때? 앞에 문장과 똑같은 말이야? 비슷한 말이야? 아니면 다른 말이야? 다 반대되는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상의 전환이 되고 있다.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이 스스로 사랑을 깨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거를 내가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는 결국 뭐야? 사랑을 깨트리는 일이다 라는 걸 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정수리야, 정수리. 그러니까 새 희망을 지금 내 머릿속에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해돼? 정수박이가 뭐예요? 정수리.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 여기다 밑줄 치고 이게 회사 정리야. 회사 정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라는 게 회사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얘도 밑줄 치고 이거는 거자필반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 회사 정리 거자필반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떠나감이 있고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삶이라는 건 계속 돌고 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남과 이별이라는 것도 순환을 하게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불교적인 생각인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님이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유명한 구절일걸? 이거 한 번씩 다 보지 않았니? 이거 무슨 표현이야? 님이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야? 역설. 역설이지 역설. 역설의 대표적인 예시야. 역설 적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화자는 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재회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다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 적고 이 라는 거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거든. 앞에 있는 아는 그러니까 화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임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잖아. 그치? 내 마음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별 상황을 극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짐하고 있다. 님은 갔지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나는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날 거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다 이런 내용이야. 이 마지막 구행. 그래서 자 10회 보면은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봅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거는 임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나는 이미 지금 내 옆에 있어 없어? 없지. 떠난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임의 부재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임을 사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이미 옆에 없지만 내 옆에 없지만 단지 그냥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내 이미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거다.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자, 이런 내용인 거고 지금 보면은 이게 한시의 또 형식을 보여주거든. 한시의 형식 기억나니 혹시? 배웠었는데 이거 기억나? 기승전결 한시 기억나? 그래서 1에서 4행 같은 거 1에서 4행 묶어 님은 갔습니다부터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1에서 4행 긴데 기 이건 어떤 느낌이냐 얘는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밑에 5에서 6행 얘도 하나로 묶어봐. 5에서 6행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부터 슬픔의 터집니다까지 5에서 6회 보면은 이별 후엔 고통과 슬픔이야. 여기까지는 기승부터는 기승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 승 끝나잖아. 그러니까 6행까지 끝나고 나서 7행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그러나로 7행을 시작을 한다고. 그럼 시상이 어떻게 돼? 유지가 돼? 전환이 돼? 전환이 되겠지. 그래서 7에서 8행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얘는 고통과 슬픔을 뭘로 전환을 해? 희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7에서 8행. 그러나부터 정수각에 들어보았습니다까지 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래서 9에서 10행 보면은 9에서 10행 결 맨 마지막 부분은 임에 대한 어떤 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이게 기승전결 구조가 나타난다. 시에서 적고 있니? 끄덕끄덕하지 말고 적으라고. 말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6행까지는 슬퍼하다가 하잖아. 여기 그러나로부터 시상의 전환이 되고 7행에서는 이제부터 이 슬픔을 희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밝은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7행부터 10행까지는. 그래서 이런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를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 자체가 좀 역설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거지. 어떤 슬픔과 어떤 이별의 슬픔을 또 새로운 만남의 희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별은 슬픈 건데 그걸 희망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아, 나 이제 이별했으니까 만남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역설적인, 시 자체가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원대. 네, 지워도 돼? 지운다. 그리고 나서 이 님이라는 존재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로 이 사람 승려였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부처로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종교적이니까 좀 절대자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이야기했었는데 조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윤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가 정말 직관적으로 읽히는 그냥 어떤 연인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님을. 오케이.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님을 뭘로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바뀌겠지, 이 시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님을 부처라고 생각을 한다, 절대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가는 시간.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잖아. 왕자에 있다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막 그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깨닫고 종교적 깨달음을 얻지.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이 깨달음의 과정, 고통스러움을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국이면은 뭐겠어? 독립운동가야. 그럼 뭐겠다? 당연히 그냥 조국 광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근데 지금 어때? 영원한 사랑, 반드시 올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나타나지, 그렇지? 그냥 조국 광복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뭐 신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만약 연인이면은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런 걸 연가라고 해요. 연가. 뭐 연가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 시는. 그래서 뭐 아까처럼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부분이 좀 역설 표현법으로 좀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좀 역설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 하고, 그 왼쪽에 35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화자, 키포인트 체크 먼저 보면은, 자, 화자 이미 어떤 무엇하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임을 사랑하고 있어. 이미 잊지 않다. 우리 부재중 전화를 하잖아. 부재. 이미 부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 옆에 없는 상황을 부재하는 상황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별하는 상황이면 이별 중인 거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부재하는 상황, 내 옆에 있지 않는 상황.
시인이 승려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는 종교적인 깨달음 없는 고난의 과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도는 자, 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 그랬으니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떠남이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부분에는 하나만 더 적으면은 그 특징이 1, 2, 3번 말고 특징 플러스 적으면은 그냥 기승전결의 구조라고 하나만 더 적어놔. 기승전결의 구조. 이 시에서 보면은 계속 같습니다, 이것이 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종결 어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야? 그치? 시의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읍니다 라는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데서 우리가 아,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시에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야. 어떤 절망적인 그 이해와 감상 맨 첫 줄에 나오는 건데 절망적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역전시킨 구조.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 구조라는 거야, 이 시. 오케이? 아, 얘는 2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할까? 2번부터 9번. 이번부터요? 1번 있나? 1번 있네. 1번부터. 아, 4번까지만 하자고. 4번. 1번부터 4번. 영어체를 사용해서 화자의 일제를 강조하지 않죠. 이게 답을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본 거잖아. 아니, 개인들의 궁금증.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따가 확인하게 해줄게. 이 시에서 상징적인 시어가 님이에요. 아닌데? 이게 해봐. 틀리는 거 가지고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 일단 해봐. 틀려도 이유가 있으면 오케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 하지?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 근데 가장 적절하게 말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야, 다 했니? 알아본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현재 몇 번 골랐어? 3번이요. 3번? 자, 왜 3번 골랐어? 이거 3번이요. 자, 윤재는 왜 3번이라 그랬어? 상징적인 시야가 없습니다. 상징이라는 게 뭐야? 이유. 그럼 님이야? 불쌍하긴 한데 연인이랑 님이 뭐야? 님 부처님 또는 조국일 수도 있고 연인.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면 상징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상징이긴 하죠. 한번 조국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잖아, 님이, 그지? 상징적인 시가 쓰였어, 안 쓰였어? 쓰였지? 그럼 3번 아닌 거지. 자, 5번 뭐야? 야, 내 선물 아니라고. 1번에서 5번. 5번이요. 그죠? 그죠? 5번이지. 야, 경어체를 사용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경어체. 여성적. 여성적 어조지. 여성적 어조가 의지야? 의지 들어있는 건 무슨 어조야? 남성적. 남성적 어조라고. 그래서 뜻하겠다. 아.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2번. 기억과 같은 표현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역사를 아닌 거 그러라는 거지. 4번. 그게 4번이지. 3번. 보기로 바탕으로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3번 몇 번? 그 다음에 또 몇 번? 또 몇 번? 4번. 또 몇 번? 아 3번에 뭐라고요? 3번에 몇 번이냐고? 1번. 3번에 답 2번. 예. 2번에서 뭐야? 뭐예요? 2번에 4번. 역사에 쓰인 거니까. 3번, 그러니까 이거 보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침묵. 그러니까 이 침묵에서 나는 님과 교감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보기에서 말을 했을 때. 오케이? 자, 3번 이해되니? 이해돼? 수영하네? 네, 알았어. 자, 4번. 다음 중 두 학생이 대화를 참고할 핑크의 대화를 님의 의미에 쓰시오. 이건 뭐야? 조국. 그렇지, 조국이지. 조국을 의미한다. 자, 넘어와서 이제 무정 볼 건데 141페이지 무정. 이 5번에 5번. 자, 5번에 5번. 뭘 5번? 뭐야? 구광수? 뭐야? 야, 무정이야, 무정. 자, 무정의 뜻이 뭘 것 같아? 없다. 뭐가? 정이 없다. 그렇지, 정이 없다. 그러니까 남사정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남사정에 관심이 없든 그런 무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시인이 1910년대거든. 1910년대. 시인이래. 1910년대 할 때는 작가인데. 그러니까 이 무정이라는 거 뭐야? 개인적인 사회, 남사정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 어떤 조선의 낡은 현실을 이야기한다. 근데 1910년이면 왕이 누구예요? 뭐 고종, 순종 찔리겠지? 근데 뭐 사실 그때는 일제강점기라서 뭐 크게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작가가 이광수인데 이광수 오이. 왜 웃은 거야? 연예인 생각하고 있어. 그 런닝맨 이광수가 생각이 난 거야. 네, 그 멍청한 거다. 자, 그 런닝맨 이광수가 무슨 뭐의 아이콘이야? 길이에요. 에? 아니 기린 말고 또 다른 거. 사기. 개그. 그렇지, 사기. 사기. 배신의 아이콘이야. 원래 유명했어, 몰라? 몰라? 근데 그 이광수가 막 연합하자 해놓고 나서 뒤통수 때리고 막 이름표 톡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실파 아니에요? 얘? 맞아. 실파? 아니, 설명을 하는데 잘하네. 친해. 야, 이광수라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 근데 잘 친. 뭐 이름에 좀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좀 배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심지어 좀 커. 자, 이 사람은 크다. 자, 우리 3.1 운동 전에 독립선언이 한 번 있어. 아니 혹시 역사를? 네. 3.1 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을 하는데 이광수가 이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야, 주역. 근데 진짜 이광수가 실파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광수가 연예인 이광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 이광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연예인 이광수. 그건 아니겠지. 실력파 방송 더 있겠지. 자, 아무튼간에 28 독립선언의 주역이 돼, 이 사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야. 독립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화통치기라는 걸 겪고 그 일제에서 할 때 뭐 민족 말살 정책하고 뭐 민족 문화통치 이런 거 하잖아. 그걸 겪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아주 친일 중에 친일이 된다. 그래서 사실 뭐 수능에서는 잘 안 다뤄, 특히 평가원에서 많이 안 다루는 작품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되게 아무튼 우리 한국의 문학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거든. 얘가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야. 이 무정이라는 게. 근데 이때는 소설을 어떻게 연재했냐? 책으로 낸 게 아니라 신문에다 내. 신문에다가 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한 거지. 그래서 장편 소설을 했는데 이거 이광수가 근데 이 소설을 그 신문에다 실은 것도 매일신보라는 곳에 실었거든. 매일신보. 근데 이것도 이 매일신보라는 곳에 실은 이유가 뭐냐? 자, 웃긴 게 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소설을 여기다 썼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친일파가 된다. 좀 되게 아이러니한 사람이야. 실파 되기 전에 쓴 거예요? 이건 친일파 되기 전에 쓴 거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매일신보 그러니까 그때 그 이 소설 때문에 사람들이 소설을 보려고 신문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신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신문 가판대 막 다 있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때 이게 소설이 얼마 정도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인기가 이게 거의 그러니까 최초의 거의 베스트셀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 8만 명 중에서 한 2만 명, 2만 명이 읽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베스트셀러였다. 엄청나게 유명한 거야 그 정도면 이때.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은 이게 지금 이 소설이 책에 나온 부분이 맨 끝이거든.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가 다 잘려져 있어서 좀 전에 줄거리 같은 걸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 일단 주인공 이형식이야. 이형식. 자 얘들아 너네는 지금 이제 1900년대로 돌아와야 돼. 1919년의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소설을 봐야 되거든. 이형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형식 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영어 교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문 맨 첫 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 소설의 첫 부분에 영어 교사 막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단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어. 거기다가 또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 교사였고 그런 것들을 막 봤을 때 이 시기에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인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었지. 아무튼 간에 이형식이 영어 교사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김장로의 땅이 있어. 김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 그러니까 장로는 뭐겠어? 장로 늙은 사람. 그럼 기독교에서 얘들아 기독교에서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잖아. 기억? 예? 기독교에서 장로, 뭐 집사 이런 직책이 있잖아. 뭐 목사, 뭐 장로 야, 브롤스타즈 얘기하지 말고 장로 아무튼 간에 기독교에 관련된 거라고. 기독교에 야 여기 딸이 선영이가 있어. 선영이 이름이에요? 딸이 지금 선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김선영이겠지. 김장로 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그래 카리나급의 어떤 미녀야. 아주 유명한데 이 선영이가 김장로가 이 선영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이 영어 교사 이형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이형식을 이 개인 교사로 임명을 하는 거야. 너 우리 집 와서 과외를 해라 선영이랑. 근데 이제 가는데 봐. 개인 교사면은 1대1이지. 그지? 근데 이때 조선시대잖아. 대한제국 이때잖아. 그지? 그럼 무슨 사상이 있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같은 공간에 막 이렇게 붙어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옛날 사상 그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지? 읽는 사람들로 깜짝 놀란 거고. 소설에서도 이형식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개인 교사면은 방 안에 1대1 막 단둘이 이러면서 막 되게 뭐라 그래? 혼자 막 김치국을 많이 먹어. 혼자 막 설렘 드링킹 그냥 난리 나. 생겼어요. 잘생겼으니까 경험 교사를 하고 있지. 아무튼 간에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나 선생님아 이러면서 그런 놈이야. 웃긴 놈이야.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알려줘야 되잖아. 김정은 걔 유학을 보낸다고 했잖아. 그지? 유학을 보낸다고 했는데 첫날 가서 수업한 게 이제 뭐냐? ABC들을 첫날에 배운다. 그러니까 딱히 막 유학이라는 그런 게 크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자가 교육을 받네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신여성을 표방을 하고 있다. 이 선영이라는 얘는 신여성을 표방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형식이의 이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 이 베프가 있는데 신우선이라는 애가 있거든. 얘는 기자야. 기자. 신문 기자인데
둘이 이제 완전 친해. 맨날 같이 돌아다니,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식이가 나 뭐 영어 과외로 간다 하니까 이제 우선이가 너 어디 가냐 했는데 이제 막 영어 과외로 간다. 이게 얘들가 선영이야. 그러니까 잘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해. 근데 형식이가 아니다 하는데 막상 선영 얼굴 보니까 어때? 좀 심장이 좀 뛰는 거야. 굉장히 이쁜 거죠 얘가. 아무튼 간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이도 그렇고 선영이도 그렇고 뭐 서로 좀 그냥 뭐 살짝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느 날에 이 형식이 이제 월세 같은 데서 사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형식 씨 좀 그런 데도 다니고 놀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형식이가 무슨 얘기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더니 왜 학생 같은데 기생 같은 애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런 데 다닌 적이 없거든. 근데 기생이가 찾아와. 그래서 뭐지? 누구지?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여자애가 와. 오늘 저녁에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좀 기다려라 해가지고 형식이랑 할머니랑 그 기생이랑 같이 만나 3명이서. 근데 이 여자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억나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형식이가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식의 어떤 은인이거든. 은인. 이 형식을 이제 교육을 시켜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박진사라는 사람은 자기 막 돈 같은 거를 다 막 써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 사람인데 이 박진사의 딸에 영채라는 애가 있어. 영채. 박진사의 딸 영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장원영도 미녀야. 예? 아무튼 미녀야. 영채도 미녀고 선영이도 미녀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옛날에 이 박진사가 이 영채랑 이 형식이를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어.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 박진사가 어떻게 되냐? 박진사가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이형식이 있고 홍씨라고 있거든. 홍씨. 홍씨. 사람 이름이니까 어이 홍씨 할 때 그 홍씨야. 아무튼간에 이 홍씨가 있는데 박진사가 자기 돈을 다 써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 돈이 많아 저거. 그렇죠. 점점 줄겠지. 그러니까 이 홍씨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옆 동네에 굉장히 부자가 있어. 그 부잣집을 털어. 예? 그 부자를 죽여. 예? 그리고 나서 돈을 갖고 와서 박진사한테 이 돈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해. 박진사가 그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홍씨가 얘기를 옆에 동네 가가지고 좀 교육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돈 안 빌려주고 꼽줘가지고 그냥 빡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박진사가 막 자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수를 하는데 이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부자면은 뭐겠어? 친일파겠지. 근데 친일파의 집안을 걷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나겠지. 그지? 그래서 홍씨 아무튼 죽고 나서 이 박진사의 아들 3명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박진사가 아들 셋에 영채가 있는 건데 얘 무기징역 받고 아들 3명도 다 징역 15년인가를 받아. 4명이 다 징역을 받는 거야. 그럼 영채는 지금 혼자 남았지. 그지? 혼자 남아가지고 막 떠돌아다녀. 근데 뭐 여자가 혼자 떠돌아다녀. 그 시절에. 그럼 어떻게 돼?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겠지. 그지? 막 친절한 척 하다가 막 덮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영채가 막 남장을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에 좀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밥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밥 먹고 가라 얘기래. 근데 영채 한번 그런 걸 당할 뻔했으니까 되게 조심조심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집에 왔는데 아내랑 딸도 있어. 거기서 살짝 이제 마음을 푼 거지. 그래가지고 막 내가 사실상 이랬는데 이러이러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뭘 알려주냐. 근데 기생이 되면은 돈을 좀 받아. 그러니까 몸값으로 받는데 그거를 아마 내면은 보석금으로 아버지가 아마 교도소에서 풀려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영채가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생이 되어야겠다고 그때 그래서 얘가 기생이 되는 거야. 그때 처음에 할머니 얘기할 때 기생 같은 여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기생이 되는데 근데 몸값을 딱 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풀려났을까 안 풀려났을까? 안 풀려나죠. 왜 안 풀려났냐면은 그 아저씨가 이 영채의 몸값을 들고 튀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랑 딸 두고 그냥 튀어. 누구요? 돈만 들고 튄다고. 그래서 영채는 그러면 뭐야? 그냥 진짜 기생이 돼버린 거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되고 기생이 돼버린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해. 할머니가 막 우는 거야. 이야기 영채가 지금 자기 썰을 푸는 거야. 막 이러이러 했다. 근데 난 이 아버지가 잡힌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기생된 건 얘기를 못했어. 왜냐하면 이 시절이니까 이 시절에는 되게 어떤 뭐 정절 막 이런 걸 막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채는 좀 전통적인 여성을 뜻하거든. 좀 전통적인. 여기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형식한테 얘기를 하지. 근데 형식이 이제 고민해. 옛날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형식이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얘가 이때까지는 학교도 다니면서 개인 교사까지 같이 한 거였거든. 근데 봤는데 얘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딱 학교에 3학년, 4학년 애들이 갑자기 저희 자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잘하는 애들이. 근데 왜 갑자기 자퇴를 하냐?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학교에 배학감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학생 주임 같은 거지, 학생 주임. 근데 얘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 밑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이 사람이 막 술집 다니고 막 기생집 다니고 이런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 이 사람 밑에서는 못 있겠다. 우리 다 퇴사를 하겠다. 퇴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퇴사하면 안 되지. 자, 아무튼간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배학감이랑 학교에 어떤 교장이 있어. 교장. 그러니까 학교의 주인이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떤 월향이라는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좀 몹쓸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배학감을 찾게 되는데 딱 배학감을 찾으러 가. 평양인가까지 가는데 딱 가서 딱 방문을 열었는데 이 월향이라는 기생이 누구였냐? 누구였을 것 같아? 영채? 영재였던 거야. 얘가 이제 월향이라는 기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결국 이 배학감 때문에 정전을 뺏긴 거지. 이 영채라는 애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정전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아무튼간에 영채는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어떤 배학감이랑 그 학교 주인이 아무튼간에 이제 도망가게 되고 학교로 도망가. 근데 이영 씨는 이제 월향이랑 얘기를 하다 이제 내려오는데 학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수덕수덕 거리는 거야. 이영 씨한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배학감이 이제 언플을 돌린 거지. 언론 플레이를 돌린 거야. 이제 이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기생 찾으러 평양까지 다 돌아다니고 너네 그래서 수업도 안 했다 이런 거지. 여러 찾으려고 지금 수업도 안 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버린 거야. 형식이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월향이가 살았던 집에 계속 찾아가는데 찾아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까 옷이 좀 허름할 거 아니야. 좀 먼지도 많이 묻고 막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채가 살던 그 집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었는데 혹시 이영식 씨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영식이다 자기가. 그랬더니 월향이가 맡겨놓은 거 편지가 있다. 왜냐면 월향이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거든. 그래서 월향이가 받은 편지를 봤는데 편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는 이미 정절을 잃었고 해서 그만 죽으러 간다. 자살하러 간 거야. 월향이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 정절 잃었다 그럼 자결. 좀 이런 시대였어.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 형식은 어떻게 해? 이 평양을 찾으러 간 거야. 영채를 어쨌든 간에 이 우선이랑 같이 둘이서 막 찾으러 평양을 가는데 찾을 수 있어 없어? 죽으러 간 사람은 어떻게 찾아? 그지? 간에 못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못 찾고 돌아왔는데 이게 또 하필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선영이랑 그러니까 김장로가 이 이영식한테 결혼을 먼저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내 딸이랑 결혼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둘이 지금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나타난 거였어. 근데 이영식은 좀 어때? 월향이 그러니까 영채는 내 진서 딸이야. 옛날에 이제 같이 결혼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럼 나 얘랑 결혼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데 영채가 자살을 해버린 거고. 근데 선영이가 있는 건데 다시 돌아왔어. 마을에 돌아왔는데 이미 소문 났어 안 났어? 났지. 그러니까 이영식이 기생 찾으러 평양까지 갔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김장로,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빡쳐 안 빡쳐? 자기 사위감이라고 했는데 얘가 막 딴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기생 만나러 돼 안 돼? 결혼시키고 싶어 안 시키고 싶어? 안 시키고 싶지. 그런데 시켜 안 시켜? 시켜. 왜? 이 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이미 얘랑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명분이 중요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둘이 이제 결혼을 해. 결혼을 하고 힘들어. 물 좀 마시고 갈게. 결혼을 한다 일단.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디 가려고 그랬더라? 아무튼 신혼여행가 아마 갈 거야.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는 배를 타고 갔어야 된단 말이야.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면 어디로 가? 항구로 가겠지. 그지? 배를 타러 제주로 가? 이렇게 타러 온다는 게 아니고 갔다는 줄 알았어. 배를 타러 가는데 그러니까 부산 이쪽으로 가게 돼. 부산으로 가는 막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 얘는 계속 또 붙어 있다. 얘는 항상 같이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이 기차 안에 있는 거야. 신혼여행 가는데 친구는 왜 가는 거야?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 거의 뭐 딱깔이에요? 몰라. 그냥 뭐 거의 뭐 이형식 투야 그냥. 뭐 맨날 붙어 다니는 애인데 아무튼 간에 선영이랑 막 이 부산 가는 이 기차에서 막 기차를 타고 막 쭉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그냥 보통 소설에서 어떻게 돼? 죽으러 간 영채 시체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 그러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는 거지. 시체를 못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영체는 사실 살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 영체가 죽으러 간 기차 안에서 그때 기차 석탄으로 다니잖아. 막 석탄가루가 막 들고 막 눈물이 난 거야. 눈물이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병욱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울지 말라고 딱 손수건을 주는 거야. 손수건 주면서 왜 우냐 하면서 하니까 영체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수건 주면서 막 울지 말라고 닦아줘. 근데 이 병욱이는 누구냐? 얘는 사실 여자다. 예? 야, 이 사람은 신여성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름이 병옥이야. 병옥. 여자같이 이름이. 근데 자기는 난 여자 이름 싫어 하고 병욱으로 바꿔버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여성인 거지. 아무튼 간에 얘가 이제 영체한테 이제 왜 우냐 물어봤더니 영체가 사실 내가 죽으러 가고 있다.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막 내가 기생이 됐고 막 왜냐면 이 형식한테는 기생했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었거든. 자기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가 좀 서로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나 기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정전을 잃어서 막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병욱이가 너 제정신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바로 정신교육을 들어가.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이제 너 목숨이 소중한 거지 이거? 정작 그런 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둘도 어떻게 되겠어? 에? 너무 열려있는 거 아니야? 자, 이 둘도 아무튼 뭐 어디론가 떠나려고 부산으로 가. 부산 가는 기차야. 여기에 병옥이랑 영차랑 같이 앉아 있는 거고 여기 끝에 선영이랑 형식이랑 우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야. 세 명이 있고 이 병옥이는 또 직업이 뭐냐? 얘는 또 바이올리니스트야. 너무 다채로운데. 다채롭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 한다고 막 뭔가 인물들 하나씩 나오고 좀 내용이 재미가 있어지니까 아무튼 간에 이 기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왜? 영웅인 예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건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병옥이가 돌아다니다 병옥이랑 선영이랑 또 아는 사이야. 그래가지고 경이랑 선영이랑 그 기차에서 만났는데 선영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 남편 될 사람이랑 같이 있다. 그래서 경이가 인사하러 가.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이영식이라 그래. 근데 여자 병옥이가 뭐라고? 이영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이 영채랑 병옥이랑 계속 한 달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영채랑 계속 이영식 얘기만 했거든. 형식 얘기만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병욱이가 그럼 선영이한테 또 얘기를 해.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잠깐 인사하러 갈래? 하고 선영이랑 이영채랑 인사를 하러 가. 인사를 하고 이제 선영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밌게 보냈다 하고 병욱이 아는 사람 중에 영채라는 사람을 만났다 했는데 이제 우선이랑 형씨가 영채 알아 몰라? 알지? 이 신혼여행 가는데 딱 기차에서 둘이 앉아있다가 영채 하면서 바로 딱 일어나버려. 그러면서 이제 원어 순화가 잘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 형식이가 좀 제정신이 아닌 놈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 와이프랑 같이 현 와이프와 전 여친이 같은 기차에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런 상황인 거야. 현 와이프는 빡치 안 빡쳐? 빡치죠. 빡치지. 근데 영식이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는 영채가 맞는지 난 확인을 하고 와야겠다라 그래. 자 그럼 선영이 뭐라 그러냐? 갔다 와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가지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데 형식이와 우선이는 같이 가. 같이 가서 영채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영채 확인하고 영채가 왔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 얘네 좀 분위기 싸해 안 싸해? 싸하잖아. 근데 이때 또 이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마산 쪽이었나?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또 폭우 때문에 기차가 선로를 수리해야 되는데 4시간이 걸렸는데 그 싸한 분위기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잠깐 숙소 들어가서 쉬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려가는데 폭우가 왔다 그랬잖아. 선로가 날아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재민들이 발생을 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수재민들을 보고 나서 병욱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좀 이제 좀 옛날 소설의 한계가 드러나. 굉장히 막상이거든. 이 병욱이가 뭐라고 하냐? 우리 연주회를 하자. 뭐예요? 자, 연주회요? 연주회. 그러니까 음악회를 하자. 음악회를 열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 수재민들의 어떤 피해 복구하는데 우리가 돈을 보태자라고 이야기를 해. 병훈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 바이올린을 키고 형식이가 어떤 노래 가사를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더 성공적으로 열려. 돈이 막 엄청 모여가지고 경찰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수재민들을 복구하는데 해달라라고 이렇게 해. 근데 좋은 일 했잖아, 그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그럼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한 거 이 5명이서 이제 조금 우리 좀 쉬는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5명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 나온다고. 이 교재 내용이 이제 142페이지에 그 연주할 때 조선이는 뭐였어요? 그걸 아마 찍어가지고 막 사진을 아마 막 기사 쓰고 그랬을 거야. 뭐 음악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간에 보면은 자 그대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 자연의 폭력에 대하여서야 누구라도 능히 저항하려고 하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막 쭉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런 거. 이 풍경.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폭력이라는 거는 홍수이면서 어떤 민족이 실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를 긁어모아서 새 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 가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둥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룻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왜냐하면은 좀 지식인들이니까 좀 서술자가 봤을 때 그 수재민들은 조금 뭔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자,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해 보인다. 그네는 몇 푼어치 아니 되는 농사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팔 뿐이다. 이리 하여서 몇 해 동안 한 입이 가만히 두는 썩은 뱃섬이나 모아 두었다가는 한번 물이 나면 다 씻겨 보내고 만다. 그래서 그네는 영원히 더 부하여짐이 없이 점점 더 가난하여진다. 그래서 몸은 점점 더 약하여지고 머리는 점점 더 미련하여진다. 저대로 내버려두면 국회도의 아이능과 다름없는 종자가 되고 말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힘과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 지식을 주어야겠다. 그리해서 생활의 근거를 안전하게 하여 주어야겠다. 과학하고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주회 끝내고 나서 돈 전달하고 나서 여관에 돌아와서 과학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모습 상상을 하면서 보여야 돼. 자, 혼자 부르짖었다. 세차라는 형식을 본다. 그러니까 갑자기 개 뜬금없이 과학 이러니까 뭐야 얘는 이러고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영채랑 병욱이랑 선영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바라본 거야. 우선이 뭐예요? 우선 일단 뭐 형식이 옆에 있어. 뭐 또 옆에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줘야겠어요. 지식을 줘야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거린다. 형식이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훈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해졌다. 그러니까 오늘 근대화를 위해서 어떤 이 음악회를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생활을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 이외다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영은 형식과 병욱을 얼굴에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이 있는 듯이 힘을 줘야죠. 문명을 줘야죠. 그리하려면 가르쳐야죠. 인도하여죠. 어떻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영화 방 안에서. 자, 영채와 선영은 이 문답의 뜻을 자세히는 모른다. 자, 물론 자기네가 아는 줄 믿지만은 형식이와 병욱이가 아는 이만큼 절실하게 단단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방금 눈에 보는 사실이 그네에게 산 교육을 주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요 대웅변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었다. 하고 이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난다. 그래서 초반은 좀 재미가 있었지. 그렇지? 재미가 있다가 좀 결말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민족을 계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몽에 관한 소설이야 결국에는. 그리고 너무 그 뭐냐 끝난 거랑 앞에 빌드업이랑 관련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앞에 재밌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생각하면 돼. 아무튼간에 앞에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결말 가서는 막 과학 이러고 있어. 과학 신봉자들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자 141페이지 보면은 이제 키포인트 체크 먼저 볼 건데 자 인물 자 형식 영채 선영은 무슨 관계에 있어? 삼각관계. 그렇지 삼각관계에 있다. 자 현 와이프와 전 여친인 거야. 자 서로 간의 개인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을 개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다. 개화. 배경 1910년대 개화기를 맞은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대에 좀 많이 팔린 이유를 알겠지? 되게 좀 히트작이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다. 그래서 형식, 영채, 선형, 병욱은 수재민의 모습을 보고 민족 계몽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조국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결심한다. 소설 빈칸은 141페이지 민족 계몽. 두 번째 게 뭐였죠? 개화기. 인물 첫 번째 거야. 삼각관계. 그러니까 이제 계몽 또 막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거. 그래서 대중성과 대중성 모두를 다 고루고루 갖췄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읽어도 재밌는 거고, 그냥 지식인들 아니 그냥 사람들이 읽어도 재밌었던 거고. 이해되니? 손으로 하지 말고 이해되냐고. 네?
이런 소설이고. 자, 1, 2, 3번만 빨리 하자. 1, 2, 3번. 막 이 시절에 막 삼각관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지. 지금도 막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잖아. 얘네들 막 도파민 돌잖아. 흔히. 너무 허무하게 끝나. 원래 그런 거야. 어쨌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됐다지 뭐. 근데 이광수라는 사람은 이걸 매일 신문도 독립단체인데 그 독립단체를 키우고 뭐 어떻게 결국 친일파로 돌아가긴 했지만 우리 신일파를 돌아가서 뭐 했어요? 뭐 친일 행위를 했겠지. 정확하게 나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광수가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설이다. 내용은 재밌다. 내용은 결말이 조금 그렇지만. 자, 문제 다 풀었니? 1, 2, 3번. 준용이 했어? 준용아 했어? 했어. 자, 1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몇 번? 자, 이거 답은 5번이야. 5번. 자,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어체를 사용되고 있다는데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체잖아. 그지?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자, 2번에 몇 번? 2번에 다 몇 번이야? 응? 응? 이번에 몇 번? 손가락으로 얘기해봐. 5번. 자, 왜냐하면은 자, 뭐 쉬웠네. 자, 병욱이는 이 형식이 아니라 누구야? 누구한테 깨달음을 줘? 그 자살하려고 했던 애 누구야? 수제지, 원량, 영체. 아 맞네. 영체. 자, 3번 기억의 사실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저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이거 뭐야? 몇 번이야? 4번이지. 이거 어떻게 3번이야?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나와? 오케이? 자, 숙제는 152페이지까지